자,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고요.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게 제가 질문지를 쭉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예. 선생님,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좀 생소한 주제를 들고 네네, 왔어요. 요즘 보게 되면은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뀌었다고요? 실감하게 됩니다. 과거 이제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을 보고 제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관련한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실제 많은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부터 이제 이게 변화된 모습을 좀 보면서 예, 실제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바뀐 걸 보고 예, 맞습니다. 정말 시장의 역동성이 늘어났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장 체질이 이러한 그 어떤 세대 교체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차후에 지금과 같은 강세장이 네네.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상상 이상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한 주제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상 이상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있었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벌써 예. 12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한번 그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까요? 그 12년 전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아비규환이었고 네. 그 직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큰 고비를 겪으셨죠. 자, 그 후로 해가지고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저랑 좀 친했던 펀드 매니저 형이 계셨어요. 네네.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시고 예, 그런 이제 좀 유명하셨던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그 금융투자협회의 그 펀드 매니저 관련한 공시를 봤더니 그 형의 성함이 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대 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에 보게 되면요. 증권가의 구조조정이 정말 크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야근을 하게 되면은 한밤중에 네. 이제 술에 취해서 통곡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세대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근에 보게 되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네. 정말 젊은 분들 많이 계시고 야근하다 보면은 술자리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네. 화이팅 화이팅 뭐 이런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많은 부분 사람들의 세대 교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 분들이 그렇더라. 그리고 내가 밤에 여의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이것만으로는 좀 이제 설명이 예. 부족하니까 실제로 그걸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예.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네. 혼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언급드렸던 금융투자협회 공시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관련한 공시 메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생년월일까지 나와가지고 네네. 이 펀드 매니저는 생년이 어떻게 되시네 이런 것까지 볼 수 신상을 있었는데 다 공개를 했었네요.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은 빠졌고요. 대신에 경력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력 기간을 역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력을 쌓았는지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펀드 매니저를 하고 계셨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경력 부분이 중간에 펀드 매니저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쭉 그럴 이어가거나 수도 그럴 있겠지만,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전체 펀드 매니저 수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그 비율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추이가 흥미로운 수치를 보이면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펀드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되게 예.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2008년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강세장, 10년의 강세장을 겪었던 펀드 매니저는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 뭐 청소년기라든가 20대만 하더라도 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게 되면은 이제 네. 여러 가지 성격 변화도 있게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증권사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굴곡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펀드 매니저 비율과 이후의 비율을 이후부터 이제 경력을 쌓은 비율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화면상에 표가 나와 있죠. 자, 2015년 5월, 5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요. 2008년 연말 이후 경력을 쌓았던 이제 펀드 매니저의 비율이 51% 정도였습니다. 네. 전체 펀드 매니저 중에 한 절반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2017년 5월에는 그 비율이 56% 정도로 한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년 사이에 5% 증가했으니까 한 2019년이면 한 70% 수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요 사이에 퀀텀 점핑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에 조사했더니 83%, 그리고 2020년 5월에 조사했더니 거의 뭐 반올림하면 90% 정도 와. 수준까지인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 사이 특히 2018년, 2019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세대 교체가 실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40대, 50대 분들보다는 요즘 여의도에 보면은 30대 분들 정말 네네. 에너지가 넘치시는 네네.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험을 했던 운용력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운용 자산의 비율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운용력들이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맡게 되는 이제 자산 규모도 점점 네네.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추이도 이제 경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력을 쌓은 펀드 매니저 비율이 급격하게 변한 것처럼 운용 자산 비율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15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력을 쌓았던 운용력들이 운영한 자산의 비율이 41%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비율이 2017년에는 잠깐 줄어서 38%까지 줄었는데 2019년 8월에 조사했을 때 퀀텀 점핑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네. 62%까지 높아졌고 최근에는 자, 69%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력을 쌓은 펀드 매니저들이 전체 운용 자산의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러니까요.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 부분 지금 운용을 전적으로 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크게 움직이는. 그래서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 번에 돈 얼마나 받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이거 궁금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돈 굴리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물어보면 한 번 받을 때 한 1,000억씩 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큰 돈 굴리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성향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산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갖고 있고 얼마나 좀 보수적으로 갖고 있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돈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굴리고 있는 규모가 그렇게 70%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게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예,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 이제부터 핵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젊은 펀드 매니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관련해 가지고 5년 전에 재미있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자, 5년 전에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력을 쌓은 펀드 매니저 비율이 절반 정도였었던 그랬죠. 때였습니다. 자, 그 시기 때 뭐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이데일리도 그렇고 여러 이제 금융 관련한 매체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젊은 펀드 매니저와 약간 이제 경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 간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그 차이가 크다. 네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대 용과장이라고 펀드 매니저, 젊은 펀드 매니저를 불렀고요. 그리고 40대, 50대 그 펀드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하다 해가지고 소부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용감한 과장과 소심한 부장.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용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 헬스케어나 제약 관련한 종목들로 해서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리고 40대, 50대 소부장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다, 네네. 좀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보게 되면 2015년 초에는 용과장이 승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 후반부에는 소부장이 유리한 입장에 오게 됐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차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용과장이 지금 주체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네네. 자, 어떻게 보면은 좀 용기 있는 과감한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늘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소심한 소부장 펀드 매니저 분들은 조금 이제 일선에서 많이 물러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차후에 증시의 열기 부분을 확실히 바꿀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8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위기를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투자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겪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격적이었던 그 용과장들, 이 공격적이었던 용과장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심하게 바뀔까요? 만약에 이번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네네. 아마 더 용감했을 겁니다. 네네. 그래도 젊긴 젊습니다. 자, 과거에 보게 되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소부장 펀드 매니저 분들이 그때는 그래도 젊으셨어요. 네. 자, 그분들이 어떤 장세를 만들었느냐? 2009년, 2010년, 11년까지 차화정 랠리를 만들게 됩니다. 네. 자, 그때 당시는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용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 지금 그 펀드 매니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젊은 펀드 매니저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심해지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네. 그 혈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은 아직 완전히 시장이 과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열기를 그 수면 아래로 숨겨놓고 있겠지만 차후에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뭐 전고점 2018년 고점을 돌파했다. 그 순간부터 해서는 그 열기가 매우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정도가 되게 되면은 스타 펀드 매니저 이런 용어들이 또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네. 요즘 보면은 많이 그런 용어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시장 과열일 때 스타 펀드 매니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스타 펀드 매니저가 주도하는 업종들이 더 뜨겁게 맞아요. 달궈지는 그러한 네.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이제 한 2달 정도의 강세장 흐름이 뭐 차후에 뭐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또다시 열기가 이어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2010년, 2011년에 보았던 차화정 랠리와 같은 그러한 그 기관 중심의 화려한 열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 당시 열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이 무거운 것들이, 그렇죠. 이 무거운 것들이 그렇게 뜰 줄. 예. 와. 그 전에 2007년의 강세장만큼은 아니었지만 네네. 그때 당시 차화정 랠리도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장세가 없었다라는 거 10년 동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내내는 소부장 분들이 주도했던 장세였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워낙 소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장기 박스권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장기간 형성됐던 어떤 박스권이 새로운 국면을 차후에 뭐 전고점까지 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조정받겠지 했던 게 이제는 뚫어줄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좀 생각보다 강한 강세장을 전망하고 계시는 거죠? 차후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직전 고점까지 주가 지수가 왔다. 야, 그렇다면 뭐 2010년대는 여기서 꺾일 거야 했던 것이 뚫고 올라갈 거야라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예, 그렇게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